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또 한 주간도 잘 보내셨지요? 이번 시간에는 제 2주차 또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1주차 또 강의를 진행하면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군부대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군과 관련된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또 다양하게 별도의 어떤 그런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연계해서 이제 사용하면은 참 아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2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1주차 강의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지금 아직 못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핸드폰으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피드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제가 월요일 정도 이렇게 한번 강의를 해보니까 두세 번 정도밖에 이렇게 강의를 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게 계속 밀리면 여러 가지 또 한꺼번에 밀리면 또 강의 듣기가 어려우니까 그 주에 이렇게 매일매일 또 강의 듣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원리와 이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원리와 접근 방법에서는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발의 원리와 접근 방법, 그 다음에 기본 요건,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접근 원리, 요거에 대해서 네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의 원리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은 자, 청소년 지도, 이 청소년 지도의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청소년 지도의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전문적이고 그다음에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이 요구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의 이 어떤 면에서는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 개발 과정에 의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 프로그램의 어떤 질적 제고와 체계화라는 차원에서 아주 매우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청소년들에게 가장 적합한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거. 이것이 청소년들을 현장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학교 교육과는 달리 이제는 청소년 활동 현장에서 이 적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 표준화된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청소년 지도자들의 어떤 전문성, 이런 전문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청소년의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어떤 실행하고 실천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프로그램의 개발의 기본적인 원리, 이 원리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절차 그리고 접근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철저한 어떤 이해가 필요하다,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에는 기본적으로 이제는 창조성과 현실성 그리고 어떤 논리성이라는 이 기본적인 원리를 충족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성은 뭐냐면 자, 창조성은 자,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 창출된 내용의 어떤 그런 혁신성과 이 차별성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된 프로그램의 내용이 기존의 것보다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 그리고 다른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과 어떻게 돼요? 구별되는 이 어떤 독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독특성. 창조성에서는 늘 독특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의 프로그램과 동일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만의 어떤 그런 혁신성, 차별성 이런 어떤 그런 그 어떤 독특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실성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실현 가능적인 이런 차원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원은 뭐냐면 실현 가능한 차원의 프로그램이 돼야 된다. 그리고
무슨 계획이든지 그 결과가 주어진 자원과 여건을 고려할 때는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는 자원과 여건을 고려해서 실현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냐면 뭐냐면은 자,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청소년 기관이나 그다음에 청소년 지도자 그리고 물리적 환경적 여건이나 자원이 받쳐주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돼요? 무의미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실현 가능하지 않는 어떤 개혁 내용은 더 이상의 어떤 가치가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성 있는 이 프로그램,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논리성입니다. 논리성은 뭐냐면 자, 이 프로그램의 개발에 어떤 그런 체계성과 합리성 차원을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창조성과 그다음에 현실성이 이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기본 요소로서 어떤 그런 이게 이제 독립적인 어떤 그런 독립적 성격이라면 자, 독립적인 어떤 그런 독립성이 있다고 하면 이 논리성은 자,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토대가 된다는 거죠. 토대와 어떤 그런 같은 어떤 기능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논리성은 자, 프로그램 전체를 검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논리성은 많은 이 사람들이 어떤 이해하고 설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성은 논리정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개발이 비합리적이고 그다음에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어떤 개발의 어떤 기본성, 기본적인 것이라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창조성이 있고 현실성, 그다음에 논리성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현대 사회는 이제 지식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식 정보화 사회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보면 뭐 AI니 뭐 GPT니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지금 뭐 하루 뭐 자고 나면은 막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정보화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그런 그 마음뿐만 아니라 머리를 정말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데 자, 이제 현대 사회는 변화와 변혁을 통해서 청소년의 사고와 자신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이 속해 있는 어떤 체제 그리고 살아가는 환경 그리고 어떤 세계를 바라보는 이 이제 관점이 이제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세계에 대한 어떤 관점 이것은 이제 많은 측면을 어떤 면에서는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측면은 뭐냐면 뭐 사회의 어떤 문화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사회 기술적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 그리고 어떤 조직적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과학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각 측면은 뭐냐면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측면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도출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 것이냐면 자, 각 측면에 의해서 형성되고 그다음에 세계를 보는 어떤 착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의 어떤 실제 삶 전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이 렌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변화가 어떻게 돼요? 어떤 면에서는 소위 어떤 패러다임의 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용해 오던 그 오래된 어떤 그런 패러다임, 그냥 그 패러다임은 뭐냐면 자, 사회를 바라보는 이전의 어떤 렌즈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복잡한 이 문제를 더더욱 많이 만들어내자 사회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발전 속에서 이러한 새로운 장이 창출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출현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 원리에 있어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원리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는 이제 우리가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 세계를 새롭게 보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새로운 사고를 개발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고 방법을 얻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까지는 이 오래된 어떤 면에서 보면 사고 방식과 관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이제 들어맞지 않는 이 현실을 근거로 인해서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도 이제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돼요? 세계를 새롭게 보기를 이제 배우도록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만들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이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은 매우 전문적인 기법을 이제 필요로 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기관의 어떤 그런 경영 전략 차원에서 이제 프로그램 개발의 원리는 이제 프로그램의 성격과 주 대상의 성격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은 자, 이 프로그램의 개발의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 프로그램의 생애 주기, 프로그램의 어떤 생애 주기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생애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프로그램에도 생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요에 의해서 개발되어서 유지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수요가 없어짐에 따라서 현장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특정한 청소년 프로그램이 현재 어떠한 주기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제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 청소년들의 그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생애 주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그 도입기입니다. 도입기. 그래서 도입기는 뭐냐면 자, 새로운 프로그램이 이 시장에 처음 도입되는 시기를 우리가 이제 도입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은 우선 어떻게 돼요? 한정된 지역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프로그램이 되면 전반적으로 전국에 어떤 부분은 우리가 뭐 활동 다 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이런 그런 그 어떤 그런 지역에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형편을 보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서서히 이제 한기서 서서히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지역을 확장해 간다는 거죠. 이게 방향을 이제 방법을 넓혀 간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기는 좀처럼 어떻게 돼요? 청소년의 참여가 급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청소년이 뭐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요즘엔 뭐 예를 들어 K-팝과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그러면 청소년이 몰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런 프로그램들은 처음부터 청소년들이 뭐 급작하게 모이는 이런 거는 사실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의 보급의 어떤 장애 요인을 우리가 이제 한번 봤을 때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홍보 부족 이런 것들이나 어떤 면에서는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이 참가자의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 도입기에 있어서는 혁신적인 청소년이 선도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역이 한정이 돼 있고 이제 가면서 이제 지역을 확장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도입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자,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라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에는 자, 지도자가 확실한 근거 없이 자신의 어떤 아이디어를 관철하려 할 때,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의 취급을 위한 어떤 그런 조직적인 시스템이 부족했을 경우에, 그리고 청소년의 어떤 현장 규모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예측하고 조사가 부족할 때, 이럴 때는 지금 실패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상외로 많은 프로그램에 이 개발 비용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경쟁상의 반발이 있을 때, 특별히 홍보가 부족하거나 불충분할 때 이제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이제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실패는 예측을 하고 측정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떤 예상 프로그램의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어떤 실패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럼 성공 요소는 뭐냐는 거죠. 성공 요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성공 요소는 그럼 반대로 성공 요소는 뭐예요? 요구조사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조사를 통해서 여기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가야 되는 거죠. 맞춤형 이제는 이런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이제 앞으로는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연세 드신 분들 예전에 이거 청소년이니까 그러지만 청소년이 요즘 어떤 현상이 많이 들어가느냐 하면은 청소년의 어떤 그런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그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갑작스럽게 이제 어떤 그런 분노 장애라든지 뭐 분노 조절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그 어떤 대인기피증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현상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하나 개발되는데 이 프로그램 이제는 앞으로는 프로그램과 관련돼서는 이제 여기는 상담과 관련된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이제 겸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앞으로는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도입 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실패할 경우도 있겠지만 성공 요소는 우리가 요구 조사를 충분히 할 때 그리고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이 프로그램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성장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가 이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이제 세태기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우리가 볼 텐데 자, 성장기는 뭐냐면 자, 성장기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현장이 빠른 속도로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거죠. 성장기에 있어서는 이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혁신적인 청소년이 이 시험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단계를 이제 벗어나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도입기에서 이제를 벗어나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 참여하는 단계로 이제 변화가는 시기다. 계속적으로 반복 참여하는 단계로 변해가는 시기를 이제 우리가 성장기라고 한다. 그래서 자,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는 경쟁적인 프로그램의 수가 이제는 이제 증가하기 이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쟁적인 프로그램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 성장기에는 자,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현장의 어떤 파악과 그다음에 현장 세분화,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이제는 탐색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경로라든지 어떤 그런 매체를 개척해서 보다 많은 청소년의 어떤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뭐 광고 활동 이런 것들 전개를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시장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거지만 여기에 따라서 서서히 다른 어떤 프로그램과 경쟁하면서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새로운 어떤 그런 그 경로와 매체를 통해서 개척하기 위해서는 홍보라든지 이런 광고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해서 시장을 확대하는 노력이 계속적으로 이제 필요하게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성장기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성숙기입니다. 자, 성숙기는 자, 프로그램의 성장 속도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둔화되면서 이제는 질적으로 향상되는 시기. 그래서 아까는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도입을 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성장 시기를 번화서 이제 성숙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성장은 이제는 양적으로 여기에서는 이제 양적인 성장보다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질적으로 이 성숙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이제 우리 성숙기다.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는 경쟁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성숙기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 이제 이 단계에서 선도 프로그램과 후벌 프로그램과의 어떤 질적인 차이가 이제 거의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참여를 유지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집중되게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도 이제 우리가 보면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그런 운동 경기를 우리가 비교해 볼까요? 처음에 이제 운동 경기를 해서 보면 우리가 축구하면은 마주 우리가 뭐 상당히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이제 이러잖아요. 자, 축구하면은 이 아시아의 이 나라가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제 유럽하고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차이가 처음에는 뭐 우리나라에서 보면 거의 뭐 10대 0, 9대 0 뭐 이렇게 하지만 이제는 대등한 경기를 이제 이렇게 아직도 부족하지만 펼쳐지잖아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제는 이제 양보다는 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고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숙기에 있어서 보면은 이제는 다양한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의 어떤 질적 향상을 통해서 참여 현장에 어떤 유지를 하는 이제 시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그런 청소년이라든지 그런 어떤 프로그램, 사회 환경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점검하고 유지하는 이런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이런 성숙기에서는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어떤 경쟁 프로그램의 차이를 강조하고 이 장점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자꾸 차별화를 이제 유지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적 향상을 통해서 이제 참여 현장에 유지하는 시기가 이제 우리가 성숙기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여튼간에 이 프로그램의 차이를 강조하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차별하고 전략을 연구하고 이루어가는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장기 롱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세태기입니다. 세태기는 자,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수요가 이제 어떻게 돼요? 점차 어떻게 돼요? 둔화되는 시기.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세태 속도는 어떻게 돼요? 좀 완만한 이 경우도 있지만 급격한 이런 어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어떤 이때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완만하게 어떤 면에서 세태하는 경우도 있고 급격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 이때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냐 이거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이럴 때는 여기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세태기를 초래하는 이 원인을 조사해 있는 원인을 처음에 맡길 때는 욕구 조사를 해야 되지만 세태할 때는 이게 왜 이 세태 프로그램이 세태하는지 원인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원인 조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때로는 어떤 청소년 인구의 어떤 절대적인 감소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져오는 인구가 절대적으로 뭐 감소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사회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참가자의 어떤 욕구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는 어떤 정보 교육이 쇠퇴한 경우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기술의 변화에 대한 어떤 쇠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쇠퇴기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추가 비용이 없이 유지 또는 효율적인 이제는 철수를 이제는 해야 할 시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그다음에 과거에 실시했던 이런 마케팅 전략에만 의존하면서 이제는 청소년의 참여를 최대한 유지시키거나 이제는 틈새 전략으로 통해서 특정 프로그램에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내는 이 어떤 그런 소수의 일부 집단을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이제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청소년의 어떤 그런 참여가 거의 없이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그 비용만 드는 경우는 이제는 프로그램을 어떤 면에서는 전략적으로 이제는 폐기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청소년들의 어떤 그래 요구에 부응하면서 이제는 청소년 기간에 고유한 이 가치를 최대한 전달하기 위해서는 보다 어떻게 돼요? 전문적이고 그다음에 체계적이면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이 통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세태기에 들었으면서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세태기가 되면은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조금만 하면 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원인 분석을 통해서 이제는 추가적인 비용이 없이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지만 효율적인 철수를 우리가 해야 하는 시기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런 청소년에 대한 이런 어떤 그런 교유한 가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면서 이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우리가 이제 모색해 가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요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보면 자 프로그램 생애주의 그래서 여기에 도입 기세부터 이제 우리가 세태기가 있는데 그래서 세태기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이제 폐기하는 단계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어떤 원인 조사를 통해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수요를 또 이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도입할 때는 적지만 이제 성장해 가면서 이렇게 오는 시기, 요 시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오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쭉 해서 올라가는 시기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 이제 성숙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태기가 된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의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런 통합적 모델을 우리가 생애주기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여태까지. 그러면 자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의 통합적 모델은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은 모든 것들이 이제 기획 과정을 통해서 기획이죠. 기획 이제 계획이죠. 계획 단계, 뭐 계획 단계, 계획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설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운영하는 거죠. 운영.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평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들은 항상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가는데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 설계하고 그다음에 운영하고 평가를 통해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여기서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내려왔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왔다 그러면 다시 요거는 이렇게 해서 다시 이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항상 요 과정을 통해서 항상 이제 다시 한번 요 평가에서 무엇이 잘 됐는지 또 어떤 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한지 또 잘못된 건 뭔지 이 평가를 통해서 다시 이 기본 계획에서 다시 여기서 수정돼서 이제 다시 올해 계획은 끝나고 내년 계획에서 이런 계획들이 다시 이루어간다. 그래서 모든 어떤 그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가 오게 되면요. 작년에 했던 그런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결과 보고 예를 들어서 피드백 보완했던 게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서 이루어갔는지를 여기서는 항상 그 평가의 이제 도구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군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평가를 많이 하실 텐데 특별히 이제 평가를 할 때 작년에 지적사항이 뭔지 작년에 어떤 그런 보완해야 할 사항이 뭔지를 가져온 적이 뭐 다 여러분들이 아마 가져가실 겁니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어떻게 이것을 보완 발전시켰는지 이런 요소에 이제 중점 두고 이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2단계에서 이제 프로그램의 어떤 통합적인 모델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서 이제 이런 거죠. 자,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의 기획은 자, 이제 요구 분석입니다. 요구 분석. 어떤 그런 활동 요구 분석을 통하고 그 기간의 어떤 상황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요구의 목적이라든지 목표로 이제 이것이 이제 전환되는 단계가 여기 기획 과정에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획 과정에서는 요구 분석을 하고 그 어떤 상황 분석과 그다음에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 방향을 선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조직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프로그램을 어떻게 문서해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설계 단계 쪽에서 이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는 실제 이제 운영에 있어서는 자, 이제 운영 단계로 우리가 이제 간다 그러면 자,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거죠. 이런 근거를 위해서 이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이 운영 계획을 수립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홍보하고 어떻게 이것을 또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홍보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또 들을 수 있게끔 또 등록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이냐는 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담당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담당자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이루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지도할 것인지 이 지도안 작성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운영 단계에서 이제 이루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평가 단계에 있어서는 자 이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거죠. 하나는 이제 그 단계에서 평가를 하고 그러면 그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개정 다시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늘 여기는 프로그램은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프로그램을 평가를 했다면 이렇게 와서 여기 다시 가가지고 항상 여기 피드백 과정이라고 거쳐가야 된다. 거쳐가야 된다라는 것이요. 이게 거쳐가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은 이제 다시 그 다음에도 틀린 그대를 가지고 또 이루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프로그램의 어떤 통합적 모델은 계획하고 설계하고 운영하고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뤄간다. 그러나 평가는 항상 다시 보완하고 발전시킬 것이 뭘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올라가고 다시 이렇게 해서 계획 설계차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할 때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 때도 이런 어떤 그런 통합적인 모델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만든다 그러면 정말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군부대에 있으면서도 그런 어떤 그 훈련 계획이라든지 이런 운영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호 보완해서 편성을 하고 또 그런 교육 훈련의 어떤 주기적인 목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의 이제 접근 방법입니다. 접근 방법은 어떤 접근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가냐? 자,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어떤 그런 그 제공되어야 할 청소년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어떤 그런 이 지도 내용과 그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실천 방법 이런 것들을 이 통합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어떤 잠재 능력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체계적으로 도와주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이 의도적 노력이 필요하고 이것이 이 프로그램 속에 이제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청소년의 어떤 프로그램의 개발의 접근 방법은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구체적인 여러 가지 어떤 통합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잠재 능력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그다음에 지원하고 그것이 이 프로그램 속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접근 방법으로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개발 기법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어떤 기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다양한 어떤 그런 방법들이 이제 어떤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냐 하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여기에는 전문적인 어떤 그런 지식과라든지 개발 기법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적인 지식과 개발 기법이 이제 프로그래머의 어떤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 이제 지도사, 지도자, 뭐 지도사 이제 이런 거는 여기에 대한 어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전문 지식과 어떤 개발 기법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이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전문 지식과 개발 기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고 이제 진행을 했지만 그런 과정을 이뤄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편성을 해보고 운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을 또 우리 지도사들이 보완을 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 겁니다. 지금 같아서는 이제 우리가 늘 그렇지만은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바로 접목한다 그러면 좋지만 또 이제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또 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또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없어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군에서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들 훈련 이런 어떤 기법 그다음에 훈련 교육계 이런 것들을 수립할 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들도 아마 전문 지식 그다음에 어떤 그런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법 이런 것들이 활용되어야 될까라고 아마 고민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아울러서 좋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의 접근 방법은 하나의 어떤 접근 방법이 아닌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요소와 이 맥락에 따라서 적절한 접근 방법과 전략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의 어떤 접근 방법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이란 뭐냐면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이 어떤 개발의 추진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의 개발자가 일반적으로 따라야 할 어떤 지침이라든지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이 다양한 형식과 전략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이 지침, 그다음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혁신과 전략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점증주의적 접근 방법서부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기술공학적 접근, 그다음에 체제적 접근, 참여계획적 접근, 경영관리적 접근, 그다음에 자용활용 계획적 어떤 접근, 요구 중심 계획적 접근, 직무 분석 중심 계획적 접근 이것까지 이제 우리가 해서 쭉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개발의 접근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점증주의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점증주의적 접근은 뭐냐 하면 여기서는 합리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합리적인 의사결정 모형.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을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점증주의적 접근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자, 이 점증주의적 접근은 인간이 이 본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사고력과 기획력에 근거해서 과거의 어떤 관례라든지 기존의 정책을 토대로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다.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 이제는 점증주의적 접근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 점증주의적 접근 방법은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이 의사결정 모형은 자, 논리적인 어떤 그런 이 사고의 틀을 제공해서 합리적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런 의사결정 모형을 우리가 점증주의적 모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그거고, 문제를 인식하는 거에 따라서 보면, 자, 문제를 인식하는 거에서 보면, 자, 선택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대안을 나열하는 겁니다. 대안을 나열하는 것. 자, 대안을 나열하는 것은 뭐냐면, 자, 갖고 싶은 것들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대안을 여러 가지 어떤 말은 수많은 대안이 이제 있지만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어떻게 돼요? 상징적으로 타당한 개수의 대안을 나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나열할 수 있는 이제 어떤 그런 그 상식적으로 타당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나열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식을 하고 대안을 이제 나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대안을 평가하는 거. 평가하는 거. 그래서 이제 대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 충분한 이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서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기준을 가장 잘 충족하는 대안에는 높은 점수를 주고 그렇지 못한 대안에는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을 우리가 이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안과 기준이 같아도 어떻게 돼요? 평가자에 따라서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평가지만은 이제 이게 선택 실행하기.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문제 인식하고 대안을 인식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두 번째 이제는 기준 설정하기가 있습니다. 기준 설정하기. 기준은 필요한 것, 그 다음에 뭐 가격은 얼마고 만족도는 높은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하고 이제 평가하는 단계인데, 자, 의사결정표에서 자, 점수가 가장 높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 어떻게 돼요? 기회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합리적인 의사결정 이 모형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문제인식. 자, 두 번째는 대안 나열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기준 설정하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안 평가. 그 다음에는 선택. 그 다음에 실행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의사결정 모형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면 항상 보면은 문제를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안을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그것을 나열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이냐 이를 선택을 하는 것이요. 설정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또 평가하는 것이고 평가하죠. 어떤 기준이 대안이 이런 어떤 것들을 할 때 어떤 대안이 나오느냐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선택하고 실행하는 거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할 때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 어떻게 돼요? 기회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의 개발의 어떤 접근 방법에 의해서는 첫 번째 이제 점진주의적 접근 방법, 즉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을 우리가 살펴봤다. 두 번째는 이제는 어떤 그런 그 기술공학적 접근입니다. 이 기술공학적 접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은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보면은 자, 기술공학적 접근 방법은 자, 목표 중심 프로그램의 개발 접근 방법으로 인해서 이제 목표 중심입니다. 기술공학적은 목표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그래서 이런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외형적 이 행동 변화에 교육 목표를 두고 달성하는 접근 방법이다.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이 기술공학적 접근 방법은 어떤 여기에서 보면 교육 목표라든지 그 다음에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법 그 다음 평가 이거에 이르기까지 어떤 하나의 이 계열적 형태로 단순화시키는 방법이다. 이걸 하나로 단순화시키는 방법. 그래서 이 기술공학적 접근 방법의 이 장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전문가 집단에 의해 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시간이 절약된다는 이 경제적인 이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자,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서는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어떤 명확한 이런 방향 제시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점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반대로 우리가 보면 단점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이 있냐면 반대로 훈련되지 않은 초보자는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에게서 일어날 어떤 그런
외형적인 행동 변화에 의해서 교육 목표 진술이 어렵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이런 어떤 방법이 또 기술공학적 접근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체계적 접근이다. 그래서 체계적 접근이란 뭐냐? 자, 교육 문제와 이런 어떤 욕구를 규명하고 해결하는 데 적용하는 이 논리적 문제, 이 논리적 문제를 해결 과정으로 여기에서는 해결 과정으로 하는 것이고, 자, 요구되는 이 교육 성과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접근 방법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체제적 접근은 모든 현상을 어떻게 돼요? 상호 관련된 일련의 어떤 하위 체제로 구성된 이 어떤 체제라는 이 개념에 의해서 기초하고 있다. 체제. 체제. 여기는 뭐냐? 체제 뭐냐면 어떤 면에서 시스템. 시스템이라는 이런 어떤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포괄적이고, 그 다음에 통합적. 이런 분석을 시도하는 여기에선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이러한 어떤 그런 그 접근 방법을 시도하는 방법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체제는 유기체의 기능에서와 같이 전체를 어떤 부분의 단순화한 합으로 보지 않고 상호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전체를 파악한다는 거죠. 전체를 파악한다는 거죠. 전체를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체제든지 체제는 체제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 수행이 있고 마지막으로 어때요? 이 체제의 과정을 평가하는 거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여기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이 과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 있고 여기에는 이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이 평가가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체제적 접근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목표가 있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고 평가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일련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은 다시 한번 뭐 어떻게 되냐 늘 항상 보면 피드백 과정을 이루어간다 그랬죠.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이제 수정되기도 하고 이제 체제가 종속되는 이러한 결과를 이루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체제적 접근은 자, 프로그램 개발에도 어떤 목표가 있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의 어떤 계획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과정의 어떤 검토와 목표의 검토 또는 조절하는 활동이 있다는 이 과정 아래에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설명하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 어떤 체제적 접근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체제적 접근 방법은 사회 현상을 상호작용하는 여러 가지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개발의 접근 방법으로서 체제적 접근 방법은 자, 청소년 기관을 하나의 어떤 그런 사회 체제로 간주하고 청소년이라든지 청소년 기관, 그 다음에 어떤 조직체, 환경 이런 것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이 체제적 접근 방법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 네 번째는 참여 계획적 접근이다. 참여 계획적 접근은 뭐냐면 자, 청소년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 사람을 모두 대상자로 포함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함께 청소년 프로그램을 계획해 나가는 이 방법이 이제 참여 계획적 방법이다. 자, 다만 여기에서는 자, 집단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청소년 이 사람들과 관련돼서 모든 사람들이 이게 포함되다 보니까 집단이 너무 크면 어떻게 돼요? 자, 대표가 되는 사람 한 20명 정도 내외로 이제 구성된 소집단이 이런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을 주도하는 이 접근 방법을 이제 우리가 이제 참여 계획적 접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참여 계획 접근 방법은 자, 민주적 방법으로 의사 결정이 내려지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집단의 어떤 요구와 문제, 그다음에 지원이 모두 고려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가장 합리적인 방법, 가장 합리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이제 인정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참여적 이 접근은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참여자의 관심사가 어떻게 돼요?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된 합의가 이루기 어려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참여 계획적 접근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자들의 원활한 이 정보 교류, 그 다음에 합의 도출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자의 어떤 협상 능력과 촉진 능력이 전문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협상 능력, 그 다음에 촉진 능력,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전문적으로 이것들은 요청되고 있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5번째는 자, 경영 관리적 접근 방법이다. 경영 관리적 접근 방법. 이 개발은 자, 청소년 이 프로그램의 개발은 어떻게 되냐면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논리적인 방법으로 이 교육적 변화를 기획하고 그다음에 실시하고 그다음에 평가하는 행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본 특성은 어떻게 되냐면 계획된 이 교육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조정하는 이 경영 관리적 차원의 성격이다. 경영 관리적 차원의 성격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의 어떤 경영 관리적 성격은 뭐냐라고 보면 청소년 기간이 점차 어떻게 돼요? 청소년 기간이 어때요? 점차 조직화되고 그다음에 전문화되고 그다음에 이 제도화되어 간다는 거죠. 응? 조직화되고 전문화되고 그다음에 이 제도화되어 감에 따라서 이제 부각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러한 변화의 추세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의 효율성이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자의 어떤 기능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어떤 기능은 어떤 기능을 얘기를 하냐면 정확한 어떤 그런 상황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그다음에 인적 어떤 그런 요원, 그다음에 기능, 그다음에 어떤 자원의 결합, 그다음에 반복되는 문제 해결, 반복되는 문제의 해결, 그다음에 바람직한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창출,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개발자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자, 경영관리적 차원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중재하고 일의 흐름에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자는 행정적인 보조 역할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돼요? 보다 독자적인 역할을 이제 수행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은 이제는 어떤 보조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독자적인 어떤 역할을 수행해 가야 된다.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진행이 어떻게 돼요? 청소년 프로그램의 유지보다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조직 개발, 조직과 어떤 개발에 이건 이제 중점을 해야 되는 청소년 프로그램이 그냥 단순히 유지하는 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직과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이 개발에 이제는 주력을 해야 되는 것이 경영관리적 접근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을 이제 프로그램에서 어떤 봉사적인 프로그램도 있지만 이런 어떤 경영관리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이제는 전문성과 그다음에 어떤 그런 조직의 개발에 있어서 이제는 그런 어떤 보조 역할에서만 부전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적인 측면에서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자원 활용 계획적 접근이다. 자, 자원 활용적 접근은 뭐냐면 자, 지역 사회나 이런 청소년 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그다음에 동원할 수 있는 인적, 사회적, 물적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는 어떤 그래서 계획적인 접근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러한 계획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관련 지역사회나 청소년 기관의 어떤 그런 자원조사를 사전에 어떤 면에서는 잘해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원을 활용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할 때는 관련 청소년 집단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이 문제도 염두에 두고 방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요구하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 여건, 그다음에 자원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건이 있어야 되고 자원이 제공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 프로그램의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제 자원의 어떤 범위를 이 고려해서 계획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계획하는 방법들이 이제는 자원 활용적인 접근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원의 범위를 먼저 고려해서 이제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계획적인 어떤 접근 방법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요구 중심 계획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요구 중심적 계획 접근 방법은 뭐냐면 여기에서는 자, 이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이전에 프로그램 대상자들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조사해서 그것을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시키도록 하는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자, 청소년 요구 가운데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인식된 요구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실제로 갈망하면서도 청소년 스스로는 미처 깨닫지 못하는 요구를 찾아서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프로그램에 반영시키는 것이 요구 중심 계획적 접근 방법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직무 분석 중심 계획적 접근 방법이다. 자, 직무 중심적 접근 방법은 뭐냐면 자, 프로그램의 개발의 첫 단계를 직무 분석부터 하는 것이에요. 직무 분석. 그리고 이 직무 분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직업과 관련해서 해당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 직무를 기술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그 직무를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체계도를 작성하는 거죠. 체계도. 체계도를 작성을 하고 성격과 기능이라든지 직무 수행 이러한 필요한 요소들을 이제는 파악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직무에 종사하는 어떤 그 직무를 이제 구체적으로 뭐 직업 명세서라든지 어떤 여기에서는 뭐 직무의 명세서, 작업 명세서 이런 어떤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요소들을 파악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직무 분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접근 방법, 그래서 프로그램의 개발 원리와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8가지의 우리의 직무 분석 접근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돼 나가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하고 우리가 이제 또 10분간 휴식하고 계속적으로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겠습니다.